안녕하세요.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먼저 할게요. 저는 사실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20대 때는 대치동에서 저도 단과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동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안산. 저희 모교 앞에 학원을 차렸고, 그리고 학원을 한 지가 올해가 딱 10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출강을 하는 것은 점차 좀 안 하게 됐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다른 학원에 설명회도 오는 거라서 사실 약간 좀 떨려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고, 또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면 저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저에 대해서 소개는 안 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산 지역의 안산 동산고를 비롯한 화성고, 그리고 세마고, 그리고 뭐 수원외고, 이런 비슷한 특목 자사고 혹은 일반고 중에 갓반고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수업을 계속 해왔고요. 제가 계속 수업을 하면서 화성고 친구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뭐 안산 지역, 그리고 수원 지역, 그리고 그 화성 서화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양이나 뭐 이쪽 지역 있잖아요. 그쪽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화성고 기출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이 학교가 좀 어려워요, 국어가. 그래서 오늘 학부님들하고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학교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출을 실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유형인지를. 화성고 국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시험 범위가 많아요. 이게 엄청 많아요. 작년 1학년은 희한하게 조금 범위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근데 작년 1학년 범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2학년 되면 이게 범위가 많다 수준을 넘어서서 범위가 없다 수준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수능이 그렇잖아요. 수능 국어라는 게 따로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국어를 잘하면 잘 보고, 국어를 잘 못하면 잘 못 보고, 이런 형태인데, 화성고 국어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포기하는 아이들이 2학년, 또 2학년 2학기 넘어가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아주 많다. 두 번째는요, 시험 범위만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아까 앞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기에 들어가 있는 문정희의 겨울일기는 시험 범위 없는 거죠. 그러면 시험 범위에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오겠지만, 문정희의 겨울일기를 모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오답률이 높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시험 범위가 많아지면 그 시험 범위에 속해 있는 문학 작품과 연계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문학 작품이 하나 추가되면 그것과 연계돼서 공부해야 될 문학 작품이 10개가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넓은 시험 범위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부하기 힘든 범위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외부 연계가 아주 어렵다. 그 다음에 어법이 되게 중요해요. 어법이 이제 고1 내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한데, 화성고가 어법이 기본적으로 이게 범위가 누적을 많이 내요. 매년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번 배우면 이게 계속 누적돼요. 그리고 어법의 수준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작년에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교과서에는 의문 단원이 있어요. 의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올바른 발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단원은 사실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공부하면은 쉬워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사실은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 같다고만 내면. 근데
화성고는 교과서 가지고만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어법 개념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화성고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화성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 게 수능을 잘 보게 만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만약에 교과서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실제 수능에서 시험 못 봐요. 왜냐면 교과서는 개념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 가르칠 거 교과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 개념까지 가르치셔요. 이걸 프린트를 통해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형태소라는 게 있어요. 형태소는 교과서에 직접 나오진 않고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올 거거든요. 형태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사실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말소리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서도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정도로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요.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 형태소는 뜻이 있다.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용유 한번 해볼게요. 식용 휘발유 나왔네. 휘발유의 유는 그러면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일까요? 아니면 뜻이 없고 문법적 의미만 있는 형식 형태소일까요? 휘발유 어떨까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설명인데 토요일 날 한번 할 때는 한 절반 정도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곤 했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들 다 틀렸어요. 휘발유의 유는 기름이잖아요. 보통 기름들의 뭐 식용유, 휘발유 이렇게 유가 붙잖아요. 근데 이게 국어사전에는 접사로 분류돼요. 접사면 형식 형태소예요.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대로 암기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해도 적용이 안 돼요, 어법이.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성고의 어법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전 위주로 해야 돼요. 그 실전이라고 한다면은 평가원 그리고 뭐 교육청 기출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를 만드는 개념을 먼저 익힌 후에 그것이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서 공부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암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문제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아이들이 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이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게 딱 평가원 수능 형태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 내시는요 이런 보기를 안 줘요. 보기를 안 주고 그냥 외워서 풀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기를 주고 외워서 얻은 지식과 현장에서 읽어낸 독해를 통해 읽어낸 지식을 결합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요. 정말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지 수능 잘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가지 문제, 이게 화성고 국어가 어려운 이유인데 시험 범위가 엄청 넓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고 어법은 수능 수준 이상으로 내는데 그냥 지식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해해야지 얻어내는 지식을 통해 가지고 결합해서 풀게 만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4가지가 뭐라고요? 화성고 국어가 어려운 이유죠. 그쵸? 근데 이게 수능 국어가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화성고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화성고가 수능을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수능을 닮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화성고 국어는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내신이 안 나와도 적어도 국어만큼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내신 준비해야 돼요. 정시파라 할지라도 국어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아이들은 한모시험 못 보면 보통 이래요. 난 정시파야. 우리 선배들도 정시로 갔어. 제가 화성고 매년 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정시로 간 친구 중에 내신이 9등급 제하에 5점 몇이에요. 5점 몇. 5점 몇인데 국어는 1, 2 계속 나왔거든요. 작년 수능에서 그 친구가 2개 틀렸나 1개 틀렸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분이 99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동국대학교 진학했어요. 그 친구가 만약에 국어를 3년 동안 계속 포기했잖아요. 내신 국어도 안 했잖아요.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좋은 대학 갔을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화성고 국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요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이유가 뭐랑 겹치는 거다? 수능 어려운 이유랑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화성고는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이 올라요. 그리고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이 올라요. 수능은 멀어요. 내신은 가깝고. 먼 걸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한다? 불가능해요. 그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먼 곳에 있는 수능이 잡히는 학교가 화성고니까 그 장점 꼭 살리셔야 됩니다. 내신 안 나오면 정시로 도망가면 안 돼요. 내신 안 나오면 내신을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시가 잡힙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요. 저는 수능에 진심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내신 기간에 내신을 열심히 공부시키면 그것이 수능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내신과 내신이 아닌 기간이 있잖아요. 내신과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수능을 수업해요. 근데 수능을 수업하는 게 결국 다음 학기 내신과 연결되는 부분을 수업하게 설계하고 있어요. 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내신 기간 아닐 때 수업하는 게 수능에 연결되지만 수능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당장 다음 학기에 써먹을 파트를 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 사이 혹은 개강 전 시기를 활용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뒤에 화성고 국어의 특징을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건 말로 설명드린 거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자신 있는 게 아까 그 연계 작품 말씀드렸잖아요. 연계 작품. 그 연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어요.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겨울방학 때 이거 겨울방학 때부터 함께 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는데 그 겨울방학 때 제가 개념어 수업을 나갈 거예요. 이 개념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설의법이 뭐지? 영탄법이 뭐지? 의인법이 뭐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선지를 구성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국어는 사실 단어를 명확히 아는 것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개념은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요. 개념어를 실제 작품에 적용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작품은 화성고등학교 기출과 제가 맡았던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형태의 특목 자사고 기출 문제에 등장하는 연계 보기를 활용할 거예요. 때문에 아이들은 개념어를 익히면서 시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학작품을 겨울방학 동안 미리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겨울방학의 개념어 과정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문학작품 연계 어렵고 어법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법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엽적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중간고사는 좀 지엽적 수준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답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로 갈 때는 문학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어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지엽적인 것들을 출제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화성고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중간이 만약에 좀 쉽잖아요. 그럼 기말에는 분명히 지엽적인 게 나와요. 등급을 못 가를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선생님께 작용하나 봐요. 어떤 학교는 중간부터 좀 지엽적인 수준 아이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출제하기도 하거든요. 작년 화성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독해력 요구하는 문제도 독해력을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성고 국어가 이러한 이유로 어려워요. 근데 어렵든 쉽든 사실 어렵냐 쉽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학교들도 있거든요. 국어가. 그건 뭐예요? 등급이 갈림인데. 쉬워도 쉬운 대로 어렵고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요.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요. 시험 범위 많은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등급 받을 가능성이 어려우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에 도움됩니다. 고등국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잠깐만 설명드릴 텐데 이 고등국어는요. 기본적으로 세 파트예요.
문학, 어법, 독서, 비문학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에 이제 두 개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화법과 작문을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 문학, 어법, 독서 세 파트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요. 이 교과서만 적은 겁니다. 1학년 1학기에 문학, 어법 나가고요. 1학년 2학기에 문학, 어법을 나가요. 독서는 없죠. 근데 독서가 출제됐던 적도 있어요. 작년엔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보조교재를 쓰거든요. 화성고는. 근데 작년에 보조교재는 원래 수능 특강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작년에 수능 특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1학년 때부터 독서 나왔던 해도 있어요. 그리고 2학년 때 독서 나왔던 해도 있고. 그래서 화성고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열심히 준비시키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도 어떻게 해서든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에 넣을지 1학년 2학기에 넣을지 2학년에 넣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화성고가 종잡을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게 뭐 갑자기 수능 특강에 독서를 낸다든지 어떤 애는 자히스토리를 갖다가 시험 범위를 출제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평가원 기출인 거거든요. 평가원 기출 독서를 출제를 한 적도 있고. 저도 저희 학원에서 화성고 할 때 제일 힘든 학교가 화성고인 게 시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위가 많잖아요. 범위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또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대비할 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성고는 여기다 보조교재나 프린트가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근데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보세요. 문학어법,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독서거든요. 2학년 2학기까지 다 하고 나면 수능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화성고에서는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는 내신 중에 정시파하겠다는 아이들 포기할 과목 하나도 없어요. 제가 딴 과목은 모르겠어요. 딴 과목은 좀 수능이랑 괴리되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성고 내신 국어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잘 따라가면 정시 잘 봅니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인데 사실 이거 토요일에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풀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생략할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이들 문학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이 문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할 게 많아서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범위를 다 소화해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한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이 나와. 그럼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실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시험 범위는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처음 보는 작품을 잘 풀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감상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무료 특강의 감상법을 할 거예요. 정규반 등록 안 하셔도 무료 특강 무조건 보내주세요. 제가 3시간 동안 수업 듣고 나면 고등국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게 정말 정성껏 구성할게요. 이게 무료 특강이라 해서 뭐 제자랑하다 3시간 끝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제자랑 아예 한마디도 안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시간 동안 아이들 무조건 듣고 가면 도움될 수 있게 구성을 할 텐데, 지금 감상법을 배워두면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낼 수 있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문학 잘 보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 보지 않게 하면 돼요. 미리 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개념어를 기출에 나왔던 보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감상법 아무리 훈련을 다 해봤자 아이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해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내신이 걸리고 자기 인생이 걸렸다라고 하면 떨려서 못 읽어요. 그래서 미리 보게 한다.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문학. 그래서 문학 감상의 틀은 제가 무료 특강에 보내주시면 애들 잘 수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개념어 수업, 이게 작년 교재인데 표지는 바꿀 거예요. 표지 바꾸고 안에 내용을 지금 화성고 그 보기로 해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제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추가되면 1월부터 수업할 때 이건 무료 특강에 다루지는 않을 거고 정기반 수업에서부터 다룰 거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과정이 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1학년 그 고등국어를 시작하게 되면 개념어를 제대로 안 하고 시작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안 배우더라도 개념어, 그러니까 어휘 수준에서는 좀 아이들이 확실하게 좀 알고 올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예요. 그다음 문법 수업 본교재인데요. 문법 수업은요, 제가 그 보통은 3월 첫째 주부터 진행을 해요.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료 특강을 찍어 놓은 거를 미리 주기도 해요. 아이들 중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제가 어법을 좀 미리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3월에 이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이제 3월 초에 문법 수업을 시작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아까 그 문제 보셨죠? 형식 형태도 실질 형태도. 제가 항상 이렇게 저도 특목자사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어법을 여러 번 돌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대치동에서 문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전은 정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시거든요. 그 중에 제가 믿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법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는 믿지 않아요. 왜냐면 어법이 그 정도 수준은 학원 안 다니고 그냥 학교 수업만 들어도 애들이 다 해요. 화성고 정도의 학교는. 얘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하려면 아예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개념을 잡아야 돼요. 형식 형태수와 실질 형태수를 뜻이 있고 뜻이 없고로 구분하면 무조건 틀리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 배우는 순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이들을 3월부터 어법에 집중시켜가지고 개념어 하나하나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로 출제를 해도 틀리지 않도록, 언제까지? 고3까지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할 거니까 3월달 어법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도 말씀드릴게요. 자료도 제가 자료가 되게 좋아요. 자료가 왜 좋냐면 저는 조교팀이 15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15명 중에 지금 올해 일부러 화성고 졸업생 지금 1명 넣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 자료가 좋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학교 수업 시작하면 저의 수업 듣는 아이들의 필기 다 제가 검토할 거고요. 그 선생님의 방향에 맞춰서 자료 다시 제작할 거예요. 아주 훌륭한 베테랑 조교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굉장히 좋다 생각하셔도 되고, 문제는요 지금 100제씩 지금 일주일에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00개를 내주면 아이들 반응이 갈려요. 어떤 친구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풀라고 한 거예요. 학부모님도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거 너무 많아서 애들 이거 풀 수 있냐.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저 문제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 100제고 더 줄 수 있는 예비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놔요. 원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객관식만 있지 않아요. 제가 되게 중시하는 게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내면 쉽지 않습니다. 낼 때도 쉽지 않고 푸는 사람도 힘들고 채점하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근데 왜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을 대충 객관식 풀 수 있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지 고난도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어법을 듣고 나면은 이것도 사실 작년에 되게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주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아이들이 요약하게 해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에 올려요. 그러면 제가 한 해에 이제 수강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럼 보시면 댓글이 막 100몇십 개씩 달려 있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가 오늘 배운 걸 댓글로 다는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기게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시 돌아볼 때 편해요. 아주 그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요약을 중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서는요 사실 겨울방학 때 독서를 많이 하진 못해요. 대신에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독서 교재와 독서 강의를 공부할 수 있게 줄 거예요. 줄 건데, 독서를
그래도 2번은 수업해요. 첫 번째 무료 특강 때 독서 수업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등국어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두 번째 언제 할 거냐면요.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커리큘럼 넘어가고요. 제가 무료통에 2번이에요. 1월 4일, 1월 19일. 1월 19일이 진단평가예요. 그 진단평가가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은 많은데 20문제를 시간을 주고 40분인가 주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문제가 수능형이에요. 독서가 나와요. 뭐 고전 문학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제가 아주 어렵게,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1월 19일에 풀고 해제 수업하면서 각 파트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실전에 적용해야 되는지 수업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2개는 꼭 보내주세요. 제가 도움되게 구성하겠습니다. 1월 19일, 그 다음에 1월 4일. 무조건 보내주세요. 제가 무조건 도움되게 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능에 제가 얼만큼 진심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년 수능 봅니다. 매년 수능 봐요. 수능 보고 나와요. 올해 화성고에서 봤습니다. 제가 여기 화성고 학부모님들 다 들어갔다 오셨나요? 학교 아직 안 들어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들어갔다 오셨어요? 저 들어갔다 왔어요. 예. 제가 매년 스케줄 때문에 1교시까지밖에 못하고 나오긴 하지만 수능 매년 봅니다. 왜냐면 잘 수업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갔다 오면 그때그때 많이 느껴요. 올해는요 화성고 되게 막혀요. 거의 가는 향남이 막혀요. 아침에 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막히니까 8시 10분 입실인가 그런데 8시 8분인가 9분인가 도착한 거예요. 차 댈 데도 없잖아요. 거기 논두렁 있는 데다가 어떻게 차를 이렇게 놓고 막 뛰어갔죠. 뛰어갔는데 그 화성고 그 과잠바 빨간색 입은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후드티 하고 하니까 뭐 얘가 어른인지 애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막 뛰어가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뛰지마 숨 찬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감동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능이라는 게. 이거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학부모님들 아마 걱정도 많으시고 할 텐데 제가 화성고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여기 영통에서 하고 싶기도 하고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통에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학교에서 수업하면 내신과 수능 한 번에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잊지 마시고 이 학교는 내신 열심히 공부하면 그 내신의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면 수능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제가 잘렸는데 제가 아까 뭐 180명이 제 수업 듣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 수업을 1학년에 150명이 들어요. 180명은 아닙니다. 사실 180명도 들을 수 있는데 150명밖에 못 받아요. 교실의 한정 때문에. 근데 제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둔 게 관리예요. 가장 많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150명 수업하면 관리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교를 그렇게 많이 뽑고 아이들마다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요일을 지정하고 별 시스템을 다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최적의 관리 방식을 찾아냈어요.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담당할 수 있는 조교 선생님 붙여드릴 텐데 화성고가 또 주말밖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쵸? 주말 그 이틀 활용해 가지고 아이 최대한 많이 잘할 수 있게 검사하고 그날 또 일요일 날 오면은 언제 들어가나요 기숙사를? 그럼 여기 일요일에 내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럼 저녁 한 6시까지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 일요일 하루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아이들 부족한 거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안 하면 집에 늦게 간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수업을 잘할게요. 근데 수업 잘하는 게 이거 당연한 거죠. 그게 아니라 수업 잘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거 소화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만들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 믿어주시고 올해 이제 수강평을 들으면
제 자랑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제가 150명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2학년 때 150명 들어요. 그러니까 이탈률이 없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들을 거예요. 겨울을 보내주십시오. 겨울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업하는 겁니다. 근데요, 다른 선택을 하든지 혼자서 공부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부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제게 보내주십시오. 이 친구 4에서 1 나왔습니다. 4에서 1, 5등급제입니다. 여기 적진 않은데 5에서 2도 있거든요. 5에서 2는 진짜 대단한데 5에서 2는 사실 동산이 좀 인원이 많아요. 3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36등까지 나와요. 근데 1학기 지나면 자퇴 많이 해서 35명까지 나오거든요. 거기도. 근데 35명까지 1등급인데 그 5에서 2대 내는 40등인가에서 멈춰가지고 1을 못했어요. 아, 그거 했으면 5에서 1인데. 예. 올해 동산고등학교 기준으로 하면은 한 학년에 35명이 1등급인데 2학기. 1학기 땐 제가 36명 중에 21명이 저희 아이들이었거든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인데 2학기 때는 35명 중에 30명이 저희 학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 비율을 늘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성적 떨어지면 내신 포기하고 정시파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